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네. 아무리 뛰어난 펀드 매니저도 시장을 못 이기고 한 번씩 꺾이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를 증명해둔 것들을 믿고 쭉 따라하면 시장보다 이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 최근에 네. 그 야놀자, 뭐 마켓컬리, 사실 네. 쿠팡 이런 쪽에서도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회사들이 뭐 상장이 되거나 뭐 장외 시장에서 지금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런 주식 좀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네.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지 않나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일반인이 접근하기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비상장된 주식이란 건 근본적으로 네. 이제 돈을 구하기 힘드니까 기관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대신에 개인들은 투자하기 더 힘들고 이런 이제 구조가 있죠. 근데 요새는 이제 투자하기 쉬워진 게 증권 플러스 같은 이제 투자 앱에도 비상장 그 섹션이 있거든요. 그 비상장 회사들이 주식이 종종 올라와요. 그게 뭐 거래하는 방식이 뭐 서로 뭐 연락 보내가지고 가격 맞춰서 막 하는 투박한 방식이긴 하고 제대로 팔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토스 이런 것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뭐 사볼만 한 것 같아요. 문제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잘 알려진 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리려고 하는 그런 회사일수록 투자 알리려고 하는 회사일수록 뒤에서 어떤 잘못되어 있는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밸류에이션도 알 수가 없고 뭐 공개적으로 어떤 기업을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이 크죠.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당연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투자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또 높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 크고요. 7년간 기다렸는데 뭐 아예 회사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겠죠. 대신에 7년간 기다렸더니 100배 뛰어 있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거고요.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그 유동성 리스크, 장기적으로 돈을 못 빼는 그 리스크를 토대로 업사이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위험하고 한편 IPO 되기 전에 그 위험을 토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들도 제공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비상장에 무조건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저는 차라리 주위에 너무 큰 일반론일 수 있지만 주위에 개발자들을 친구로라도 5명, 10명 정도를 두시고 그 동네에서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모든 산업이 어차피 소프트웨어업인데 개발자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를 더 가고 싶어 하는지 더 좋아하고 있는지 그 동네에서 들리는 소식은 무엇인지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비상장에 대해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그 금융투자 애널리스트들도 잘 몰라요. 제가 최근에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던 애널리스트들도 이 핀테크나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보면은 너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개발자가 없으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냥 들리는 대로 외부에서 해외에서 읽은 대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고 거꾸로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피부로 느껴가지고 어디가 돈이 될지를 알 수 있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좀 위험한 영역이고 투자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그 비과세 혜택 같은 것도 존재하고요. 뭐 와디즈 같은 플랫폼을 꼭 추천드린 건 아닌데 저희도 와디즈에서 한 15억 정도를 투자 받았었거든요. 제일 컸던 케이스고 몇 년 지난 일이긴 하지만요. 그때 한 700명 정도가 저희한테 한 뭐 300에서 500만 원 정도씩 각자 투자하셨었는데 제일 좋은 건 첫째 이제 비과세 혜택 그 공제를 받아요. 그 500만 원 투자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비과세 혜택 같은 게 굉장히 많으니까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실 위험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칭 펀드 같은 것도 존재하고 제 의견은 한 50만 원, 100만 원 돈이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전 재산의 뭐 0.5%, 1%씩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그 맛이 있어요. 첫째 기다리는 맛이 있고 그 비유동적이다 보니까 택지를 산 느낌이죠. 어디 막 저기 시골에다가 거대한 뭐 야산을 사는 사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땅을 샀는데 그게 몇 년이 있어야 오를 수가 있잖아요. 호재가 묵는 데까지 시간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막 다급하게 매일 MTS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면서 훨씬 건전할 수 있거든요. 리스크는 더 높을 수 있지만 해보시라고 전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특히 돈이 움직여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무엇에 기대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투자 수익률은
잘 되는 경우는 엄청 크게 수익률이 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문제는 이제 안 되는 거는 그냥 제로가 되는 게 문제인 걸 네. 거고.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핵심이에요. 스타트업 투자가 소위 이제 VC들, 벤처 캐피탈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수익률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게 좋죠. 어마어마하죠. 지금 전 세계 최대 부자, 정말 이제 극한의 최대 부자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연기금들이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자산군 중에 수익률이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높은 게 VC 업계예요. 스타트업이에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VC들은. 첫째는 스타트업은 한번 투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군데 투자하면 일단 99군데 망해요. 98군데 망해요. 한 개가 상장된다 치고. 한두 개가 잘 되는 거죠. 98개가 망한데 엄밀히 그냥 98개 다 망한 게 아니라 그중에 또 절반은 망하고 절반은 좀비 기업. 그죠. 그러니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 아직은 뭐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네. 기다려야 되는. 그쵸. 여전히. 그렇죠. 혹은 영원히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겠죠. 한두 군데에서 뭐 50배, 100배가 나오는데 그걸 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죠. 100군데, 200군데 투자를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VC들은 대부분 7년씩 투자를 해요. 펀드를 한번 설정하면 그쵸. 이거 투자했다가 단타를 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아파트처럼 아파트도 사가지고 내일 팔려고 아파트를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금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는 단타를 친단 말이죠. 벅셔 헤더웨이 가지고도 단타를 쳐요. 근데 기본적으로 단타를 안 치면 시간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시간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단순히 수익률과 그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왜곡되어 있는 어떤 비대칭적인 구간이 있거든요. VC는 7년과 10년을 이용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되게 발품이죠. 제가 VC를 그 100군데를 만나고 다닌다면 100군데밖에 못 만나요. 10,000군데는 만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VC들도 누구나 우리 회사나 자금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발품을 팔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존재하잖아요.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인 거죠. 발품을 팔 수 있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돈 벌 구간이 생기고 그리고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7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투자를 하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물론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적자난 회사가 500억, 1000억씩 하고 있다면 비싸 보이겠지만 VC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조금만 되면 50%의 확률로 1조짜리 회사 될 수 있는데 지금 1,000억에 팔리고 있다고? 50%의 확률로 빠운에도 상관없잖아요. 10년 기다렸더니 1조가 된다면 10배가 날 수 있다면 그런 베팅들을 저렴하게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쯤 더 있을 것 같아요. VC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 이거는 트레이더로서 모든 좋은 습관들이 다 VC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산 투자랑 뭐 여러 가지 비대칭적인 수익 구간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 또 하나가 있다면 불타기예요. 불타기. 불타기? 불타기라는 게 추세 추종이죠. VC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10억씩 100군데 투자를 했어요. 1,000억을 가지고. 한 군데가 되게 잘 되잖아요. 거기다 100억을 더 투입해요. 더 잘 되잖아요. 또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500억을 더 투입해요. 포트폴리오가 10억씩 쫙 뿌려져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군데 돈이 다 들어가 있게 되죠. 몰빵이 되죠. 근데 그게 어디냐? 추세가 발생하는 곳, 잘하고 있는 곳. 경영진이 이미 경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고객이 쫙쫙 늘고 있고 독점력이 쫙쫙 늘고 있고 모든 인력들이 우수한 개발진들이 확확 들어오고 있고 AI, 인공지능 개발자들 그 내부에서 데이터가 착착착 쌓여가고 있고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는 모든 시그널들이 다 나오고 있는 곳에다가 지금 자기가 투자했으니까 추적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 내부 정보를 확실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이 필요 없어도 심지어 내 돈 받아가 돈 있어서 망한 회사 없어 하면서 돈을 계속 꾸겨 넣어서 불타기 포지션을 만드는 거죠. 추세 추종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일반인들이 굉장히 배워볼 수 있는 습관들이긴 하나 비상장으로 가면은 그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 곳에 너무 비싸지 않나? 이거 1년 전에 10분의 1 가격이었는데 2년 전에 뭐 50분의 1 가격이었는데 그런 원리가 잘 되고 있는 곳에 모든 자금을 투입해서 아예 실패할 가능성을 거의 없애버리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나타나요.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왜 불타기 하는지 좀 느끼게 될 겁니다. 큰 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뭐 좀 정리하는 멘트로 중요하거나 그다음에 좀 주의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신다면. 스타트업은 역시 정확한 그 사업 내용을 알기 힘들 뿐더러 뭐가 내부에서 변화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요 인력이 떠나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 뭐 다가오고 있다거나 아니면 취소됐다거나 내부에서 뭐 분쟁이 생겼다거나 이런 거 다 알기 힘드니까 굉장히 잘 아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누가 찾아와서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찾아와서 너무 힘들다 돈 좀 네. 꺼달라라는 얘기를 해서 5천만 원 이렇게 투척을 했어요. 의사이신데 집에서는 되게 싫어했죠. 부자도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IPO를 하니까 굉장히 큰 돈을 버신 거예요. 잘 모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만 보고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 돈 필요하다고 찾아오면 나는 넉넉하니까 하면서 다 뭐 한 20억 정도를 뿌려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굉장히 싫어하셨겠죠. 그 집 그렇다고 뭐 50억 있는 집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한 25억 있을까 말까인데 20억을 그렇게 뿌려둔 거죠. 굉장히 무리해서. 근데 하나가 터져서 그렇게 갑자기 100억이 되니까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네, 50만 원 100억? 100억이 되니까 본인 그 친구도 너무 고마워하고 그 친구도 이제 굉장히 부자가 되셨죠. 그렇죠. 뭐 전설적인 기업인이 되셨죠. 본인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구를 돕다가 자기도 이제 그 중에 하나 터지고. 네, 사모님한테 이제 약간 덜 어떻게 참게 보면 하고. 그쪽 업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손정희 회장님 아닌가요? 그렇죠. 네. 손정희 회장님은 정말 비싸 보여도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건 5년 안에 너무 비싸다 하는데 그렇지만 20년 후를 보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이 약간 기가 질리죠. 10년 후를 볼 수 있단 말인가? 늙으신 양반이. 그래서 마윈한테 투자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제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 10년 묵혀도 마윤한테 올인은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 계속 꾸준히 찾아내면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세상 다 바꿀 거다. 아주 높은 확률로. 네. 그래서 덥석 몇백억 이렇게 꽂아주신 거죠. 자, 제가 또 뭐 찾아보니까 펀드 매니저 중 70%가 시장을 못 이긴다는 뭐 장기 데이터가 있던데 사실 뭐 이런 거 보면 개인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우리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직업인데 그분들도 시장을 못 이기고 있는데 네. 개인이 굳이 개별 종식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또 워렌 버핏도 뭐 인덱스 펀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냥 우리는 개별 주식을 투자하려고 공부를 하고 이런 방송을 듣고 여러 가지 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냥 뭐 S&P 500 지수를 추종하거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뭐 SPY라든가 QQQ 뭐 이런 거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건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약간 좀 잘못 알려진 면도 네.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네.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네. 아무리 뛰어난 펀드 매니저도 시장을 못 이기고 네.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는 이제 소위 주식 고수들도 운으로 이긴 거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뭐 로보드바이저 퀀트들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자꾸 네. 주장하시는데 네.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시장이라는 단어 자체도 되게 애매하지만 코스피냐, 뭐 미국 주식이냐 아니면 일본 주식이냐 어느 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전 세계 월드 에퀴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네. 그 전 세계 주식을 평균치한 시장을 얘기하는 네. 거냐? 뭐 미국도 이제 종목이 수천 개인데 그 종목들 다 모은 거 얘기한 거냐? 상위 500개인 S&P 500을 얘기한 거냐? 시장이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을 몇 달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못 이기는 거냐? 안정적으로 못 이긴다는 얘기인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못 이긴다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약간 도시 괴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시장을 이기냐 못 이기냐는. 그래서 펀드 매니저 70%가 10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10년짜리로 20년 연연가 보니까 70% 정도가 시장을 못 이겼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30%는 이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10년 단위로. 네. 그렇게 보면은 그럼 불가능한 건가? 불가능할 거면 99%가 못 이겼어야 불가능한 네. 거죠. 그죠? 1% 정도는 우연히 이길 수 있었으니까. 네. 30%가 이겼다는 거는 좀 다른 얘기죠. 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트레이더가 10년간 시장을 이긴 사람이 30%라면 개인 투자자는 확실한 건 그거보다는 좀 더 낮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시장을 사는 게 확률의 측면에서는 나은 거잖아요. 훨씬 좋죠.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확률 측면에서는 70% 확률이 시장이 나은 거니까. 훨씬 좋죠. 그래서 저희 그 인덱스 펀드를 굉장히 강추합니다. 저희가 직접 해봤자 10년의 기간이 지나 보면은 네. 시장보다 나아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만 높은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인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인덱스 펀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 펀드 매니저 중 70%는 대표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자기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그 스타일에 따라서 몇 년 동안 시장과 다른 손실이 날 수 있고 네. 몇 년 동안 시장과 다른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네. 버티지 못하는 펀드 매니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의 거를 이럴 때 빌려왔다가 유행에 편승한다거나 네. 아니면 중간에 잘린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들에 막 그 별로 줏대 없이 투자를 하는 거죠. 펀드 매니저 중에 자기 스타일을 일관적으로 10년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위대한 펀드 매니저들이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자기 일관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자체가 펀드 매니저 중에 워낙 적어서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70%가 시장을 못 이겼다. 갈팡질팡하다 못 이긴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펀드 매니저가 잘하는데 못 이긴 게 아니라 딱 보면은 저렇게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 애초에 라는 거를 펀드 매니저 업계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당장은 시장에 지더라도 1년, 2년은 지더라도 자기 스타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10년 기준으로 대체로 시장을 이기더라.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10년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겠죠. 이 방식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0년간 자기 원칙을 그대로 일관적으로 해온 사람은 네. 인덱스 펀드보다 나은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갈팡질팡하겠죠. 어떤 날은 시장을 보고 비교하고 어떤 날은 친구 보고 비교하고 그쵸. 어떤 날은 방송 보고 비교하고 그쵸. 끝없이 마음이 흔들릴 거라면 필패이다. 필패. 똑같은 방식 유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남이 이미 한 30년치 데이터를 보고 이거는 원래 한 번씩 꺾이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를 증명해둔 것들을 믿고 쭉 따라하면 자기 성에 맞는 것을 믿고 쭉 따라하면은 시장보다 이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쉬워요. 일반인 100명 있으면은 10년 동안 일관적으로 원칙을 지킨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100명 중에. 많지 않겠죠. 한 5명 있다고 해볼까요? 우리가 놀랍게도 일반인 100명에 투자하면은 5%만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아주 운이 없는 사람 제외하고는 일관적으로 자기 원칙을 지킨 사람일 거예요. 그죠? 어떤 스타일? 저 펀드 매니저는 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구나. 오케이, 난 저 방식대로 할게. 라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근데 국내 펀드 매니저는 그렇게 자기 원칙 지킨 사람이 거의 많지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왜냐면 펀드도 너무 많고요. 펀드 매니저 이직도 너무 많고.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펀드가 훨씬 적거든요. 30년씩 한 펀드를 운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펀드는 되게 같은 스타일로 쭉 가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는 뭐 3년 하고 5년 하다가 이직하고 새로운 펀드 맡고 그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 펀드의 어떤 일관성을 분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본인들도 초조해서 10년씩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되기 쉽죠. 대표님의 이제 전 직업이죠. 트레이더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트레이더라고 하면 사실 정말 하루 종일 그리고 1년 내내 투자만 하는 직업인 거죠. 아무래도 다양한 트레이더 분들 많이 봐왔을 것 같은데 트레이더 분들 뭐 주변에 있는 분들 실력 생각하면 역시 일반인들은 투자를 안 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인덱스 펀드 같은 그런 걸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트레이더들도 다 성공하진 않아요. 트레이더들이 다 성공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이 트레이더들 중에 돈을 벌어보신 분한테 매일매일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년 기간을 투자하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시장보다 훨씬 많이 벌 거예요. 더 적은 리스크로 혹은 뭐 동일한 리스크로. 그런데 트레이더들은 하루하루를 벌어야 되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이 보시면 그게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같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위험 대비 수익이 훨씬 나쁜 장사거든요. 장기 투자하면 일단 시장만큼 먹고 들어간다는 건 되게 확실하잖아요. 시장이라는 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은 10년 투자하면 평균 기대 수익률이 100%가 돼야 돼요. 내버려두면 그냥 2배가 되는 거예요. 되게 운이 없지 않은 이상. 20년 투자하면 그냥 4배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000에 투자를 한다, 혹은 3000에 투자를 한다, 라면은 한 20년 후에 12,000?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040년에 12,000 되어 있겠구나. 운이 없으면 한 8,000 되어 있을 거고, 운이 좋으면은 뭐 한 2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거란 거죠. 12,000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엣지가 하나도 없이 매일 그냥 정말 50.001% 대 49.9%로 그냥 치고받고 하려면은 노가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기서 이제 구조화해서 돈을 벌어내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일반인들은 저 정도의 노력과 저 정도의 기술, 저 정도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장비도 다 다르고 사용하는 뭐 데이터도 다르고 사실 뭐 전용성 다 모든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거를 흉내를 낸다. 특히 전업이 아닌 채 한 번쯤 트레이더 흉내를 낸다라는 게 저는 될까? 하루에 한 15시간씩 처음에 한 3년 정도 하루에 15시간 그것만 집중하고 있어도 아주 단타 얘기한 겁니다. 아주 단타는 그 기법을 이해하고 그 기법을 가진 위험을 다 이해하는데
부족한 시간일 텐데 그게 이렇게 점심 시간에 보면 다 이렇게 식사하고 담배 한 대씩 태우면서 트레이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뭔가 실력이 쌓일까? 저거를 한 5년 한다 치면 실력이 쌓일 수 있는 구조일까? 아니면 그냥 맞아, 재미로 하는 일반인들은 걸까? 단탄하지 말자. 저는 예, 비춥니다. 네. 아주 재밌을 때 그냥 네. 재미로 한 번씩 100만 원 걸고 500만 원 걸어서 뭐 한 네. 50만 원 벌고 이런 거는 재미를 위해서 용돈벌이용으로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해볼만 한데 청약 넣듯이 막 이렇게 뭐 로또 청약 넣듯이 그냥 혹은 이제 로또를 사듯이 해볼만 한데 그걸 뭐 업으로 삼겠다 이걸로 은퇴를 해보시겠다 네. 큰 이제 뭐 전직을 해보시겠다 하는 거는 제가 봐온 트레이더들의 이 쏟아붓는 노력을 생각해 보면 네. 그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더 중에서 성공했다가 뭐 크게 실패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뭐 많이 좀 들으셨을 텐데 맞죠. 뭐 네. 인상 깊었던 좀 일화라든가 실패했던 뭐 패턴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많죠. 트레이더들 실패하는 게 일반인들 실패하는 거랑 진짜 다 똑같아요. 아, 똑같나요? 다 똑같아요. 그 자기 기법을 만들기 전에 되게 단기간에 어떤 별로 연구하지 않은 데이터가 뭔가 확보를 하지 않은 어떤 패턴 매매를 해봤어요. 근데 평생 안 먹히던 패턴이었는데 자기가 딱 시작했을 때 운 좋게 딱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 거기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다음부터 아니나 다를까 계속 안 먹혔죠. 네. 근데 본인은 이제 평생 거기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딱 했을 때 벌었던 그 순간에 너무 모든 데이터와 네. 그런 것들이 사실 하면 안 되는 네. 그 트레이딩이란 걸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30일 연속으로 번 거 아니야. 60일 연속으로 번 거야. 뭐 어떤 사람이 1년 연속으로 벌었던 사실 아니야. 야, 그건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다. 네네. 라면서 그거에 취해서 평생 못 돌아와요.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본인이 벌어본 그 손맛에 집중해서 못 들어오고 그게 되게 젊어서 네. 즉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운이 좋게. 돌이켜보면 운이었는데 그 시절에 그게 딱 먹혔던 그런 시장이었던 건데 네. 그거에 취해서 평생 가는 거죠. 주식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나 증권업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네. 펀드 매니저 중에는 15년 전에 자기가 했던 돈 많이 벌었던 한 해 80% 났던 전략이 언젠가 다시 먹힐 거라고 15년째 똑같이 계속 손실만 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약간 망령이죠.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데이터로 보고 검증해보면 알 것을 그냥 느낌상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손이 눈보다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눈은 항상 우리를 속일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서 정말 뭐 괄호 열고 여기 이 동네 사시던 분들도 많은데 네. 진짜 개털 진짜 한 푼도 안 남은 진짜 1억도 안 남았냐 그 돈이 많으신 분이 네. 이거 오프터 레코드로 진짜 50억도 안 남았냐 그때 진짜 개털 그 아는 형들이 진짜 10억도 안 남았다는 얘기 그거 다 날라갔다는 얘기냐 그래 10억 진짜 1억도 100만도 안 남았는데 그거 다 진짜 마이너스냐 진짜 그냥 진짜 택시비도 안 남았다 그때 그런 사람이 많아요. 트레이더는. 근데 예전에 환상에 시달려서. 그럼 영원히 뭐 돈을 버는 트레이더는 당연히 없는 거겠네요. 그 트레이더 중에 영원히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영원히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버는 사람도 있긴 하군요. 있긴 하죠. 극소수인데. 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가 권총으로 자살하신 분이 무슨 모 있잖아요. 제시 리버모. 네, 제시 리버모.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권총 자살설은 사람들이 이제 트레이더는 자살하기 좋은 직업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너무 자극적인 얘기여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확인된 바가 없어요. 권총 자살이 투자 망해서 자살했는지 아니면 뭐 우울증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한 건지.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쯤에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투자 실패하지도 않았다. 물려준 이제 유산이 뭐 몇백억 되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죠. 돈이 없어서 폭망해서 자살한 거 아니냐. 근데 아니라는 설도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 괴담이죠. 근데 의외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돈 버는 사람 당연히 있고 트레이더 중에 돈 벌었다가 돈 날렸다고 자살한 사람은 저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정신력이 세서인지 아니면 집념이 끝이 없어서인지 언젠가 돌아올 거야 네. 여서인지 그런데 어쨌든 우울하다고 트레이딩 잘 안 된다고 자살한 사람은 특히 돈을 많이 벌어보신 분 중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주위에 봤다라는 거죠. 많죠. 그렇다는 뜻은 지속 가능한 실력이란 게
트레이더 쪽에도 있다라는 거죠. 있어요. 있긴 하다. 있죠. 직감으로 하는 거는 평생 안 가요. 네.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직감은 이제 자기가 돈을 왜 버는지 이해 못 한다는 네.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하는 어떤 패턴이, 자기가 하는 어떤 습관이 시장에 딱 맞아떨어져서 네. 뭐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돈을 쭉 10년간 간 사람 거의 없을 것 같고, 직감 매매는 1년, 5년 직감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분들은 사실 자기 매매 기법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는 있다고 주장하는데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죠. 네. 어떤 패턴 봤더니 난 돈이 벌렸다. 5년 동안 벌렸다. 벌리는데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기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5년은 잘 먹었지만 앞으로 25년간 번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기가 돈을 왜 버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네. 직감을 아예 나중에 다 없애버리고 네. 체계화해서 시스템으로 만들거나 아니 후배들한테 시스템화 시켜서 가르쳐줘서 똑같이 반복해라. 계속 버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기계적인 트레이딩 하는 사람도 늘어난다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일반인들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계 트레이딩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초단타 네네. 고빈도 매매라고 하는데요. 네. 고빈도 매매는 뭐 어느 정도 고빈도를 얘기한 거냐면은 밀리세컨드라는 표현이 있죠. 밀리세컨드가 1000분의 1초예요. 네. 1000분의 1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로 왔어요. 마이크로 세컨드는 이제 100만 분의 1초 단위예요. 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안에서도 100만 분의 1초에 정확히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지만 네. 1초를 100만 개로 나누는 사이에서도 바둑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하루 동안 수익률이 뭐 시장보다 훨씬 더 좋냐 아니면 그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10% 번 사람보다 이 고빈도 매매가 수익률이 더 좋았냐 비교를 해보면 아니죠. 상한가 따라잡아서 10%번 사람이 짱이죠. 1년치 수익률 번 거니까 1년에 그거 3번 해서 1년에 30% 벌고 2년에 60%번 사람이 최고예요. 어떤 시장도 그 사람 못 쫓아가고 뭐 운이 따랐겠지만 뭐 고빈도 매매도 그거 못 쫓아가고 그러는데 고빈도 매매는 어쨌든 1초라는 기간 안에도 수없이 많은 바둑의 수를 둘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 시장에서는 약간 세균들처럼 약간 바이러스들의 싸움처럼 네. 굉장히 많은 수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 10초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1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1시간짜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3시간짜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하루 뭐 3일짜리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과거의 패턴들을 조사해가지고 이런 패턴들은 앞으로 뭐 한 달은 더 이어지겠다 같은 거를 예측해가지고 예측이라는 게 추세 예측이죠. 뭐 지난 3달 동안 됐으니까 한 달 더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해보는 거죠. 그런 거 수천 개를 동시에.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운 패턴이 생길 가능성보다 있던 패턴이 한 달 정도 더 그 지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정말 미친 듯이 연구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아침에 9시에 화장실에 들어가고 넣고 나의 편의상 아침 9시랑 그 다음에 점심 때밖에 트레이딩을 못해요. 3시간 단위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네. 얼마나 엣지가 있을까. 그들 그 수없이 많은 시간 단위에서 싸우고 있는 기계들 네. 대비. 거기 정말 그 연봉 높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그 개발자들이나 수학자들이 들어가서 이런 패턴은 얼마나 더 일관적인 패턴들을 추려낼 수 있을까? 우리가 수집할 수 있을까?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 이 패턴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뭐 상호작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과학자들처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 위에서 솔직히 한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10년, 한 20년 전에는 시장에 그런 기계, 똑똑한 기계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네. 똑똑한 사람을 반영해준 기계들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 기계들의 전쟁이에요. IQ가 한 130짜리 기계가 한 50억 개가 네. 이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트레이딩 아니면 트레이딩 좀 반대편에 있는 투자로 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트레이딩으로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프로페셔널 그 영역이니까요. 네. 투자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고 네. 벌 수 있어야 하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무모한 투자를 하거나 굉장히 운이 없지만 않으면 장기적으로 투자는 항상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네. 책을 읽으면 더 똑똑해지고 손글씨 연습에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의 결과는 항상 좋잖아요. 뭔가 개선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본이란 것도 계속 좋은 곳에 장기적으로 분산해서 네. 투자해 놓고 그 사이클을 어느 정도 이해한 채 투자해 둔다면은 네.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자신감을 주고 인생에서 미래를 좀 더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나 개인의 미래를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죠.